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진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혹시라도 식사를 못 하신 분은 제 강의 들으시면서 천천히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웹 심포지움은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의 최신 치료인데, 예, 고혈압과 고지혈증 3제 복합제 뉴스타틴을 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혈압이 인류가 가진 만성 질환 중에서 가장 그 인시던스가 높죠. 프리발런스 유병률이 제일 높은 질환이고, 그럼 얼마부터 혈압이 올라가면 CV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되느냐? 수축기가 115, SBP, DBP가 75부터입니다. 근데 수축기는 20이 올라갈수록, 확장기는 10이 올라갈수록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2배, 4배, 그 다음에 8배, 그 다음에는 16배, 거기다 또 곱하기 되니까 엄청난 숫자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을 잘 치료하는 게 이런 스트로크, 데스, 이스케마티스, 여러 가지 베스큐라 데스를 줄이는데 굉장히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높았던 사람을 20씩 낮추면 반대로 이렇게 CV 모탈리티가 줄어드냐? 또 그건 아닙니다. 역학조사로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사망률이 증가되지만 내리는 건 보통 아직까지는 한 140, 90 정도로 내리면 그 다음에 뭐 130이나 나름 심하게 얘기하면 120까지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고식적인 CV 리스크, 고혈압,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이상지질혈증. 왜냐하면 이상지질혈증은 이제 저 HDL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지혈이라고 하지 않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또 당뇨. 그래서 이 각각을 치료하는 거를 지금까지 많이 타겟을 했어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걸 글로벌하게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 여러 가지가 있죠. 스모킹도 있고 특히 복부 비만으로 얘기가 되는 오비스티, 또 당뇨. 최근엔 인플라메이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이런 리스크 팩터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데 염증 반응이 꼭 수반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은 이런 전체를 글로벌하게 감소시키자는 게 치료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BP를 잘 타이트하게 조절할수록 어떤 심혈관 질환, MI는 25%, 스트로크는 40%, 거의 한 50% 보고 있습니다. 하트 페일러. 그래서 고혈압을 조절하면 특히 스트로크, 하트 페일러는 굉장히 고혈압에 많이 관계가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MI 같은 이스케미아 디스로 좀 여자보다 빨리 병이 오고 사망률도 높은데 여자들은 오래 살면서 고혈압이 나타나는 양상이 주로 스트로크나 하트 페일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금은 시스톨릭 하트 페일러보다 이완기 다이스톨릭 하트 페일러, 지금은 이제 하프 페프라고 그러죠. 수축기 기능이 떨어진 거 하프 랩, 수축 기능이 유지된 거 하트 페프인데 수축 기능이 이젝션 프레셔이 유지된 하프 페프가 점점 이제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리널 페일러도 이렇게 감소시키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스프린트 연구가 발표되고 나서 혈압을 그 전에 140 이하로 조절하면 된다. 또 노인에서는 150 이하면 된다. 이런 얘기로 위주로 했는데 미국에서 스프린트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140 이하로 조절한 경우와 아주 인텐시브하게 120 이하로 조절한 경우를 해서 실제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봤어요. 이 스프린트 연구가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보통 많은 연구가 비용이 임상 연구가 워낙 대규모로 할 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펀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스프린트 연구는 미국 정부에서 돈을 지원한 거예요. 이런 미국 정부에서 지원한 게 아주 대표적으로 2000년도에 올레 스타디라고 했습니다. 올레 스타디가 고혈압 약제 간의 차이가 있느냐, 뭐 CCB, 이뇨제, 뭐 AC 이니비터,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차단제까지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별 약분에 별 차이는 없었다고 해서, 그리고 올레스타들 기준으로 미국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쫙 정해졌거든요. 이 스프린트 연구를 통해서 이 미국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에 싹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30, 80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스트릭트하게 인텐시브하게 120 이하로 조절했을 때 어떤 심혈관계는 25%가 감소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게 서로 고령층, 80세 이상 정도 되는 고령층에서도 120으로 낮췄을 때 효과가 좋았다. 근데 거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스트로크를 앓았다거나 하트페일러가 있다거나 망성 콩팥병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싹 다 빼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임상에서 궁금해하는 환자 그런 환자들인데, 그런 환자는 빼서 약간의 그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킨 연구입니다. 어쨌든 인텐시브하게 혈압을 조절하는 게 좋다. 근데 인텐시브하게 하려면 약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올레스타죠. UKPDS는 영국에서도 이게 정부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50몇만 명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당뇨와 고혈압을 가진 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 다 봤더니 DBP 뭐 한 80 정도 가까이 하는데도 뭐 최소 2개 내지 3개, 평균 3개는 쓰더란 말이죠. 대부분의 임상 연구가. 그럼 어떤 약을 컨비네이션 할 것이냐? 고혈압의 1차 약제로 많이 간주되는 게 이뇨제, CCB, 라스브로케이드라는 거는 이제 AC 이니비터나 ARB가 되겠습니다. 베타브로콘 빠졌죠. 베타브로콘은 우리나라하고 유럽은 계속 1차 약제로 들어가는데,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일본 이런 데서는 좀 약간 좀 치우치고 1차 약제로 가이드라인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약제를 콤비네이션 하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자,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약제를 더블링 할 때가 이제 파란색이고, 약제를 콤비네이션 했을 때가 이 하늘색입니다. 근데 하늘색 콤비네이션 했을 때가 약제를 더블링 할 때보다 훨씬 목표 혈압에 도달한 율이 엄청 높아요. 굉장히 뭐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제 이건 모든 약제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AC 이니비터 같은 경우 특히 이 라스 차단제 때가 다른 약제를 콤비네이션 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권하냐? ARB하고 CCB를 지금 많이 권하죠. AC 이니비터나 CCB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콤비네이션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콤비네이션 약제가 많지도 않고,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콤비네이션 약제는 굉장히 이 콤비네이션을 합니다. 콤비네이션으로 약제 각각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한 알로 만들어내는 율은 외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알짜리로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의 비빔밥 문화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조선 말기에 쇄국 정책을 대원군에서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굉장히 서양 외국 문물 받아들이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전 저항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현재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빔밥 문화, 뭐든지 섞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게 한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뭐 그냥 고착돼서 외국 문물 안 받아들이고 저항하면 결국 나라가 망하죠. 역사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AC 이니비터는 우리나라는 기침을 많이 하니까 많이 안 사용하고, ARB, CCB가 서로 기전이 좀 다릅니다. 뭐 베소다일레이션도 있고요. CCB는 베소다일레이션 없죠. 아트리얼 다일레이션만 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전으로 CCB의 흔한 페리페럴 이데마 부작용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레닌을 낮추는 쪽이고, 이쪽은 그 이뇨 작용이 있고, 하여튼 서로 고혈압 약제인데 다른 기전을 가지고 서로 보조적으로 시너지 이펙트도 있고 상대방의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이런 두 조합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환자가 어떤 동반 질환이 없을 때는 비슷합니다. AC 이니비터하고 이뇨제 합친 것도 굉장히 목표 혈압 도달이 좋은데, 환자 코모비디티를 있을 때 나타나는 거는 ARB하고 녹색 ARB하고 CCB 합친 게 가장 뛰어나요. 당뇨, 고지혈증.
AC 이니비터하고 CCB 합친 거가 노란색인데 그보다도 훨씬 이런 동반 질환이 있을 때 ARB, CCB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세는 ARB, CCB가 그래서 콤비네이션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 스태트입니다. 이건 이제 영국에서 처음 한 가이드라인인데 A, C, D 중에서 처음에 A, C도 되고 A라는 건 그 ARB나 AC 이니비터입니다. C는 CCB, D는 다이어레틱. ACD나 CD나 괜찮다 했다가 이제 바뀌어서 처음에 무조건 AC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조절이 안 되면 여기다 2단계로 다이어레틱을 합치고 이 세 가지 약제를 충분히 사용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리지스턴트 하이퍼텐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이드라는 첫째로 스피로노락톤을 먼저 좀 권하고 있습니다. 이 뇨제가 좀 다른 종류죠. 이건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조절이 안 돼, 뭐, 이 같은 계열로 쓸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브로커나 알파 브로커 이런 거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스피로노락톤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걸로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베타 브로커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스피로노락톤 샀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또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에서, 콩팥 기능이 더 안 좋아지는 우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스피로락톤이 기존의 혈압이 안 떨어지는 사람한테 이걸 썼을 때 10 정도 더 떨어진다고 보고 베타 브로커나 5 정도 더 떨어진다는 게 패스웨이 3 연구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을 보겠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50대 이상에서는 남자에서는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45% 되잖아요. 40대 이상에서 인구의 반 이상이 남자에서 고지혈증이 있고 여성에서는 뭐 60대 넘어가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남자보다 한 10년쯤 뒤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서 고지혈증은 어떠냐? 보통 고혈압 환자에서 목표 LDL은 일반적으로 130 이하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고혈압 환자에서 70%가 이상 지질 혈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국내 데이터입니다. 그 한국 데이터가 디스리피데미아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LDL이 160, TG는 200, HDL은 40 이하 경우는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혈압 환자는 LDL 130, 당뇨 환자 할 때는 LDL 100 이런 식으로 낮추라고 하죠.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에서는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각각의 진단 크라이테리어는 본인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혈압이야 그냥 수치로 누구나 고혈압인지 아닌지 결정하지만 이상 지질 혈증은 본인이 어떤 동반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상 지질 혈증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높아져서 50대가 되면 전 인구의 반 이상이 이상 지질 혈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당뇨가 있을 땐 이상 지질 혈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데 100 이상인 경우가 92.4%.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 스타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디스리피데미아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죠. 리스크 팩터는 대표적인 게 디스리피데미아, 다이아베티스, 하이퍼텐션인데 특히 이제 동맥경화의 가장 이제 어떤 불을 비추는 게 디스리피데미아라고 할 수 있고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이걸 훨씬 더 악화시키는 게 제일 큰 건 당뇨 이렇게 보죠. 고혈압이 있으면 자꾸 혈관 손상을 일으키니까 점점 이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죠. 그래서 아테로스크로스가 우리가 흔히 경동맥 경화라든가 관동맥에 동맥경화 오다가 결국엔 스트로크나 뭐 엔자나 MI, 말초동맥 질환이 와서 심하면 사망하게 되죠. 이때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 자,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여러 연구입니다. 이건 LDL의 숫자입니다.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해서 프라이머리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뜨린 경우 없죠. 100 이하로 낮출 때 이 정도 곡선으로 심혈관 질환을 낮춥니다. 근데 이미 아테로스크로틱 디스가 있는 경우는 훨씬 가파르죠.
더 스티프하게 리스크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2차 예방에서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아테로스크로틱 디스가 있는 사람에서는 무조건 사용하라는 게 되고, 지금 여기 60인데 최근에 PCSK9으로 해서 9 이니비터로 하는 거는 이 40 여기까지 낮추는 결과들이 계속 이런 일직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DL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텐시브 리피드 로우 같은 강력하게 리피드 낮추자는 게 대세가 되고 있고, 1mm몰, 그러니까 39mg/dL 낮추면 CV 메이저 이벤트가 22%가 감소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고요. 미국 가이드라인은 이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기네들 이제 여러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계속 뭐 한 5년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여러 연구들, 여기서 이제 스라이브 임프로브잇에서 이제 에베피메이브의 효과가 처음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 전까지는 사실 에베피메이브가 LDL을 막 떨어뜨리는데 CV 이벤트를 줄이는 거를 증명을 못 했는데, 이게 한 7년을 해갖고 7년을 해서 증명을 했죠.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스타틴에도 리피드가 조절이 안 된 사람들에서 이제 포리에 스타디가 등장하면서 PCSK9 이니비터를 사용했더니 엄청나게 LDL이 떨어지더라. 평균 40 정도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이 적더라 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또 LDL 가이드라인이 확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LDL 타겟 레벨이 여러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여기 됐다가 또 연구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 이하까지 내렸는데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PCSK9을 쓴 스타디가 되고, 그래서 LDL은 뭐 없어도 좋겠다 하는 정도까지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에 따라서 LDL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아주 초고위험군, very high risk, 앞으로 아테로스크로틱 CVD가 생길 확률, 이미 최근 1년 이내에 액티브 코로너리 신드롬 가진 사람,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나 주로 MI죠. MI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 스트로크의 히스토리, 말초동맥 질환, 이런 사람은 very high risk라서 LDL을 확 내립니다. 나라마다 좀 LDL 기준이 달라요. 뭐 7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족성 고지혈증장, 고령자도 하이 리스크입니다. 65세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 일반적인 크로닉 엔자이나를 가진 사람, 당뇨입니다. 이거 하이 리스크.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스모킹, 뭐 이런 좀 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코리아 소사이어티 오브 리피드 어소시에이션, 한국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이런 초고위험군은 LDL이 70입니다. 이건 현재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전에 이거였죠. 당뇨 같은 거 있는 사람들 100. 그 다음에 고혈압 같은 거 있으면 130. 자, 넌 HDL이라는 거는 HDL을 뺀 거니까 LDL에다가 주로 TG를 합친 거가 됩니다. TG를 5로 나눈 거죠. TG 나온 거를 5로 나눈 수치가 보통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넌 HDL 콜레스테롤은 LDL에다 플러스 3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 근데 주로 우리가 LDL로 바로 따져서 하죠. 바로. 자,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유럽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서 자, 55. 자, 초고위험군은 50까지 낮추면 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가 됐어요. 리피드 타겟. 유럽입니다. 2019년 LDL을 50% 이상 감소시키고, 이런 베리 하이 리스크에서는 LDL을 55 이하까지 낮춰라. MI라든가 스트로크, 뭐 말초동맥 질환, 그다음에 당뇨 같은 거 있는 사람 70에 낮춰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강화된 거죠. 아주 맥시멀 토로레이트 도즈까지 스타틴 사용하고, 이게 안 되면 에제치미비를 투여하고, 그래도 안 되면 PCSK9 이니비터를 사용해라.
이게 지금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리피드를 낮추는데 오늘 말씀드릴 뉴스타틴 TS에 포함된 로슈바스타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슈바스타틴은 스텔라 연구를 통해서 달리 알려진 슈퍼스타틴 아토바, 그 밖에 많이 사용했던 심바, 프로바스타틴보다 훨씬 포텐시가 셉니다. 아토바스타틴보다 하프 도주로 같은 아토바스타틴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게 연구가 됐었고, 코스모스 스타디를 통해서 최초로 이제 이 아토바스타틴이 그 카로티드 인티마의 프라크 볼륨을 최초로 줄인 스타디가 로슈바스타틴으로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조군은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모 스타디는 이제 코로너리 프라크입니다. 코로너리 아테리에 프라크인데 특히 아시안에서 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프라크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스타틴 사용했을 때 이 연구 전까지는 프라크를 더 진행하는 걸 막아주지 이미 생긴 것까지 줄여주는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줄여주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이는 아니지만 좀 줄여주더라. 그래서 루멘이 더 늘어나더라는 게 이 코로나 아테리 프라크를 본 코스모스 연구고요. 말씀드린 아스테로이드 연구가 이 카로티드의 아트로마가 이 스타틴 사용했더니 스타디 끝날 때 이렇게 줄더라. 그래서 최초 연구입니다. 아트로마가 줄 수 있다는 최초 연구가 이 아스테로이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연구가 또 대단히 이제 센시얼한 연구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이니까 LDL이 높은 사람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약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주피터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LDL은 보통 정상 레벨이에요. 근데 염증을 처음에 얘기했죠. 염증 수치. 염증이 우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넌스페시픽한 인플라머터리 마커로 보는 게 CRP잖아요. 그래서 CRP가 2mg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보통 2 넘으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로슈바스타틴 20mg 썼어요. 이때 LDL 수치는 한 120밖에 안 됐거든요, 이 환자들의. 그래서 로슈바스타틴을 사용했더니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MI, 스트로크, 뭐 PTCA 같은 거, 데스 이런 게 44% 줄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었어요. 건강인에서. 단지 CRP만 높았다는 환자들. 엄청 줄였죠. 데스가 20%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LDL이 높지 않더라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염증 마커가 증가된 사람한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보여줬고, 그 다음에 호프3.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아주 그냥 그 팬시한 대규모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유명한 연구가 앞에 스프린트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호프3 연구가 되겠어요. 호프3는 호프 1, 2에 3까지 나오는데 호프1은 이제 하이 리스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하이 리스크 환자로 ACE 이니비터가 고혈압이 없더라도 굉장히 더 효과적이었다. 호프2는 이제 뭐 비싼 거에서 좀 더 진행된고요. 호프3는 이제 그렇게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CV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있으면서 CVD가 없는, 심혈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고혈압 치료군으로 이제 칸다스탄 베이스로 해서 이뇨질 합친 그룹, 그 다음에 고지혈증 로슈바스타틴 합친 그룹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6년 가까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봤더니 환자들이 이제 동양 사람은 차이니스가 거의 30% 가까이 포함됐더라. 다른 뭐 인도 같은 남아시아, 다른 아시아인들이 많이 포함돼서 상당히 우리한테 비슷하게 인용될 수 있는 연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봤더니 로슈바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LDL 탁 떨어지죠. 플라시보에 비해서 아포B100이 보통 LDL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죠.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다음에 염증 수치, CRP도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로슈바스타틴이 어떤 LDL뿐 아니라 염증 인자도 떨어뜨리는 걸 다시 증명해줬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면 로슈바스타틴을 사용한 경우가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있는 환자에서도
위험률을 확 줄여 24% 줄였어요. 다른 거 이제 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 데스까지 합친 것도 25% 플라스보에 비해서 줄였어요. 그래서 로슈바스타틴 여기는 주피터는 20ml 썼는데 10ml 썼더니 심혈관 질환이 없던 중등도 위험 환자에서도 카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많이 줄인다는 거고요. 여기서 고혈압암, 칸다스탄슨 고혈압암은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보였는데 SBP가 143 이상인 사람에서는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약은 고혈압 있는 사람에서만 효과가 있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서 효과가 없었고, 로슈바스타틴은 이런 리피드가 높지 않더라도 중등도 위험 있는 사람에서는 효과적이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도스 스타틴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스타틴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근육통이나 근육염 또 간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데, 이 로슈바스타틴이 다른 스타틴에 비해서 가장 높은 약 용량을 썼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스타틴 중에서도 굉장히 비교적 안전한 스타틴이다. 포텐시는 제일 강한데 또 안정성은 그중 제일 안전한 쪽이다. 근데 이런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약제를 계속 먹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고혈압 약제를 사용했더니 1년이 지났더니 거의 한 60%, 반 가까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자는 잘 먹을 것 같아도 여자가 잘 먹지 않습니다. 특히 약을 충실히 먹는 건 약제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약제 점점 숫자가 많아질수록 약제를 계속 복용하는 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를 그러면 몇 개씩 주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씩 따로따로 준 경우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만들어 준 경우하고 따로따로 프리하게 따로따로 준 경우를 봤더니, 따로 준 경우가 이제 이 빨간색 박스 친 게 약제를 계속 잘 복용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80% 이상. 따로따로 프리로 준 경우는 뭐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로 만들어 드렸더니 훨씬 복용률이 높더라. 계속 잘 복용하는 율이. 그래서 어떻게든 한 알짜리로 복합제를 만들어 드리는 게 환자가 계속 잘 복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연구들로 해서 쭉 비교를 여러 가지 모아서 했어요. 그리고 특히 언제부터, 처음 시작부터 콤비네이션으로 주는 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알짜리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올코스 데스나 CV 이벤트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오버롤하게 거의 한 50% 되죠. 더 효과적이었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콤비네이션 할 때 혈압이 더 빨리 조절되고 리스폰스가 좋고 더 안전하게 토lerable을 하고 개수가 좋기 때문에 더 잘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웃컴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특히 동반 질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굉장히 적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동반 비율을 쉽게 해서 25%에서 2016년도 보니까 57%, 거의 60% 환자가 고혈압이 당뇨나 혹은 이상 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봤는데 약제수 농도를 같이 복용하니까 점점 떨어져요. 한 90일만 돼도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픽스 도즈로 만들 때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따로 프리로 따로따로 줄 때 보면 한 30% 가까이가 따로 떨어뜨려서 줬을 때 더 안 먹게 돼요. 중간에 끊게 되고, 이 비율로 심혈관 질환이 30%가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뉴스타틴, 3전자의 뉴스타틴은 이런 세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ARB 중에서 작용 시간이 길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텔미스탄 40, 80짜리를 베이스로, 가장 유명한 이제 암로드핀 용량이 보통 유주얼 5mg하고 10mg짜리까지 있습니다. 로슈바스타틴은 10하고 20까지 있습니다. 5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성분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고요.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되고요. 뭐 식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세 가지 약재를 섞은 것 치고는 한 1,200에서 4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Q&A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자, 과거력이 없어요. 심혈관 질환에 과거력이 없는데 LDL이 180이 나왔네요. 그래서 약제 처방 후 4개월 후 LDL이 50으로 측정됐습니다. 중단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처방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패스트 히스토리가 없다면요, 그 아테로스크로틱 하트 디지스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없으면 일반적으로 LDL만 따지면 190 이상이 될 때 스타틴을 처방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한 65세쯤 됐다면 그냥 이 정도 나오면 당연히 처방해야 되고요. 그런데 LDL이 50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 이 약제를 끊으면 다시 올라가죠. 지금 얼마 쓰는지 모르는데 도수를 우선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되면 뭐 가장 로우 도수로 조절하는 게 약을 끊는 것보단 낫고요. 그 랩은 초반에는 한 6주 정도 내에 LFT가 좀 올라가는 확인하는 건 좀 좋은데, 처음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쓰면 나중에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근육염을 알기 위해서 CPK 같은 걸 낼 필요는 없고요. 보통 그 콜레스테롤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측정하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처음에 조절이 몇 개월 동안에 되고 난다면 최초 검사는 한 12주쯤 뒤에 하죠. 최초 검사는. 그런데 세 달, 뭐 본인이 6주 뒤에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하고 6주에서 12주 사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 그 다음 쭉 괜찮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스타틴, ARB, CC 복합제가 많이 처방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환자에서 복합제를 먼저 처방해도 되는지요? 제가 그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리 트리트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실제 임상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약제 따로따로, 그러니까 고혈압이 ARB, CCB를 복합제로 주할 경우는 아주 단순 고혈압보다는, 그리고 아주 경증 고혈압보다는 약간 고혈압이 좀 더 높고 어떤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겠죠. 스타틴까지 사용하니까. 그런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이런 복합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세컨더리가 아니라도 프라이머리에서도 복합제를 처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자가 토러러블 하기만 하면요. 너무 경증 고혈압이고 좀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 환자라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썼을 때 환자가 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는 배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화이트 코트라든가 아주 경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한번 경과를 보고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베리 하이 리스크를 LDL 55까지라고 했는데 국내 가이드라인도 꼭 변경될까요? 제가 사실 요새는 한국 동맥경화학회 특별히 임원이나 뭐 이런 걸로 참여를 안 해가지고 현재 거기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 경험으로는 미국에서 LDL을 이렇게
낮추는 가이드라인이 새로 지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안 바꿀 겁니다. 근데 미국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이 유럽과 마찬가지로 바뀌면 우리나라도 결국엔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이드라인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바뀌리라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미국은 지금 초위험군 70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하이리스크 환자 관리 시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이리스크는 뭐 당뇨나 그런 비슷한 질환들입니다. LDL은 1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LDL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LDL 100. 그 다음에 혈압은 그냥 그 스프린트 연구에서 조절이 110까지 하면 더 좋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일단은 140에 90이 기본으로 하고요. 연령에 상관없이. 그런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테로스크레로틱 그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10년 리스크라고 합니다. 10년 리스크를 봐서 한 10% 이상 높아진 사람, 이런 경우는 DM이나 뭐 이런 경우도 심혈관 질환을 보통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 혈압이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쉽게 130까지, SBP입니다. SBP. 130 이하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근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안 떨어지는데 억지로 그렇게 떨어뜨릴 필요 없고, 노인에서 80세 뭐 이 정도나 그 이상은 150 이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 써서 잘 떨어지면 그런 하이 리스크는 130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리해서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고요. DBP에 대한 건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 고혈압화피에는 지금 130, 80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나온 연구들이나 메타아날리시스 다 해봤더니 80이 90보다 좋다는 DBP에 있어서는 에비던스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DBP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SBP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선생님들 바쁘신 시간에 제 강의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들 진료하시는데 제 강의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웹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